광활한 대륙, 황하와 장강을 끼고 문명이 발생한다. 오랜 혼란의 시대를 거쳐 기원전 221년 진시 황제는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룩한다. 중국의 역사는 단일 민족, 단일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접촉과 상호 왕래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한국사와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평생의 열정을 중국 고대사 연구에 바친 한 남자가 있다. 이성규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박사이자 한국 역사학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왜 중국 고대사를 평생에 걸쳐 연구했을까? 제가 중국 고대사를 전공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기를 공부하기 이후였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에서는 인간의 좌절, 시도,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인간의 남기는 문명, 이런 것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역사의 모범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역사는 사실 인간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사기에 감명을 받고 중국 고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문헌 자료와 새로 출토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 중국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중국 고대사 연구 및 역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재민 지배체제, 토지의 국가 소유에 기초한 토지 분배를 통해 백성들의 경제적 균일성을 추구하고 이들을 통치의 안정된 기반으로 삼는다. 1980년대 그의 첫 번째 저서이자 이후 중국 고대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만든 토대가 되었다. 특히 이성규 교수는 당시 상황의 변법개혁에 대한 오랫동안의 통념과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어 지난 재민지배체제의 핵심 제도로서 수전제의 존재를 주장하였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에 출토된 새로운 자료들에 의해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하였다. 그 당시에 중국 고대사 연구라는 게 문헌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 1976년에 호북성에서 발견된 진의 주간 자료들이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때까지 정리된 거를 일부는 물론 수정됐지만 대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맞았다. 그래서 이 작업을 더 계속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진한 제국의 법령에 규정된 상, 벌, 권리, 의무 등은 모두 백성들의 노동과 자원, 생산, 소비를 철저히 수량화한 결과로 산출된 것이었다. 개수와 계량이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진한 제국 통치의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시간, 역산, 행정, 문서 등에 어떻게 적용되고 관철되었는지 세밀하게 그려냈다. 우리가 어떤 그 통치를 하려 되면 그 통치 대상을 갖다가 다 수량화해야 됩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수량화하고 개수화함으로써 그 개수를 적절히 분배하는 겁니다. 모든 지배를 수량하고 수치화해서 그것을 등차적으로 생산을 독려하고 분배를 하고 소비를 갖다가 규정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성규 교수는 정년 이후에도 쏟아져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출토되고 있는 새로운 간독 자료들을 거의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이미 밝혀낸 사실들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다듬었고, 그 결과 칠순의 고령에 진한 제국의 지배체제에 관한 연구의 결정판으로 무려 800쪽이 넘는 대작 수의 제국 진한, 개수와 계량의 지배를 출간하였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 공부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말러가는 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나 저도 그래도 말러가는 대로 말르고 싶지는 않고, 말러가는 셈에 물방울을 하나 이렇게 적셔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하다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연구실을 죽을 때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의 전공은 중국 고대사이지만 그의 연구 시야는 단지 중국의 고대에 국한된 적이 없다. 이성규 교수의 연구 범위는 한중 일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있다. 한국사의 경우 그의 연구 대상은 한국 고대사의 핵심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해방 후
농민 노동운동까지를 포괄한 것으로 한국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자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큰 이정표가 된 이성규 교수. 그의 열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기억될 것이다.